광명을 김남미 의원입니다. 오늘 복지부 업무보고 내용처럼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나 만약 병원들이 수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간접 납품회사, 이른바 간납회사를 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중개 및 의료기기 납품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문제는 병원과 특수관계인 일부 간납회사가 공급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도구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장 또는 의료법인과 특수관계인 일부 간납회사들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남기기 위해 의료기기 공급업체에는 공급가격을 후려치고 병원에는 고가로 납품하면서 수익을 남기고 이 수익이 병원장의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갑니다. 즉 간납사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병원장 등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일부 간납회사들이 제조 유통회사로부터는 싸게 공급받아 병원에는 비싼 가격에 납품을 하고 병원은 환자와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병원과 특수관계인 간납회사의 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있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22년에 보건복지부가 간납회사로 인한 유통시장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선 적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44개 간납회사 중에 36%에 해당하는 16곳이 병원과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2촌 이내의 친족 운영업체가 15.9%, 재단 또는 병원의 지분 소유업체가 15.9%, 재단 또는 병원 소속의 인사가 개설했거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가 4.5%로 조사됐습니다. 장관님, 2022년 실태조사 이후 문제가 있는 병원, 의료법인, 간납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보고 받으셨나요? 아직은 법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좀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지금 수사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간납회사를 통한 특혜와 불법적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유명 척추관절병원을 조사하면서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 위반한 점, 병원장, 재단 이사장, 그 가족과 병원 관계자들이 대표로 있는 간납회사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2023년 9월에 해당 병원 및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 의뢰서를 보면 간납회사의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본인 및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수개의 간납회사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독점 거래를 통해 수익을 편취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해당 병원들과 의료재단, 간납회사의 지분과 이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원장 이 씨는 이미 개설한 병원 외에 여러 개의 병원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전국 5곳의 병원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2023년 당시 건보공단이 경찰에 보낸 수사 의뢰서 중 해당 병원 개사일 현황을 보면 대표원장 본인과 형, 배우자가 대표를 맡아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간납회사와 홍보회사를 설립하여 6개의 병원들과 독점 거래를 통해 대표원장 이 씨와 가족들이 이익을 사유화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들 간납회사 지분을 보면 대표원장 이 씨와 배우자, 자녀들, 측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간납회사인 땡땡시크라는 업체는 대표원장 이 씨와 배우자가 100% 보유한 홍보회사 땡땡파트너의 100% 자회사입니다. 대표원장 이 씨는 시중 치료재료 공급업체들에게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업체 땡땡시크를 통해서만 6개 병원들과 거래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격 일정 비율을 간납회사에 되돌려주거나 할인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장관님, 병원과 간납회사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영업이익률은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전에 2022년에 44개 조사했을 때 평균 영업이익률이 5.6%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균 이익률이 5.6%고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통상 3% 내외가 일반적인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전자 공시된 자료를 보면 3년간 대형 간납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41%, 0.93%, 3.61%입니다. 그런데 문제로 지적된 병원과 특수관계인 간납회사들을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아까 언급한 땡땡시크라는 간납회사는 최근 3년간 평균 22.99%라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이 의료기관과 간납업체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다른 의료법인과 특수관계인 간납업체들도 살펴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특수관계인 그 간납업체를 봤는데요. 모병원 주요 관계자가 이사로 있는 이홀딩스는 최근 3년간 40.92%의 이익률 기록했고요. 모 병원 원장의 아들과 아내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C 간납업체는 최근 2년간 평균 17%의 이익을 남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일반 간납회사 그리고 병원과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간 영업이익률이 10배, 20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간납회사와 의료법인 간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건보공단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과 합동조사도 필요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공정이나 국세청하고 협의해서 합동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간납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의원실로 보고 드리겠습니다.